안녕하세요. D2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입니다. 엑서빌리티 신입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회의입니다.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회의의 중요성, 그리고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도 좌우되고 또 개인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런 스킬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 회의가 없어지지 않나? 기계가 여러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의사결정도 도와주고 또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 인프라들, 솔루션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회의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AI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계 또는 지능화된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해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노하우, 창의적인 생각,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기계나 솔루션들이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런 회의는 근래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보다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이 네. 카카오톡이나 네네. 메신저로 하는 짧은 대화들도 네네.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건 회의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야 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쓰일지를 또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이제 이후의 일들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것도 회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회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능 발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회의를 발제하고 그 회의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회의의 책임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시킬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나 본인이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회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의들을 누구한테 시킬까요?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의를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는 스킬을 가지면 자기 재능을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서 발휘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의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떤 회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생분들도 회의하시잖아요. 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모여서 동아리에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책임으로 맡은 일들과 관련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책임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부르셔서 같이 얘기하자, 내지는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회의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정도 본인이 참석했던, 발제를 하셨던 또는 부탁을 받고 참석하셨던 회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이 왜 참석하고 있는지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었는가, 참석했던, 또는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회의 전에 회의 내용에 대한 알림, 어떤 회의가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알림을 이제 효과적으로 받았다. 또 회의 전에 참석자가 준비해 올 것에 대해서 안내를 잘 받았다. 그 다음에 소요 시간, 몇 분 걸릴 거예요, 이 회의는. 그런 것들을 전달받았고 그 시간이 잘 지켜졌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5가지 질문 중에 다 동그라미다. 예. 5개 모두 맞아 이런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된 어떤 회의의 패턴 또는 많은 것이 고려된 회의에 참석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네. 회의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네. 상사분들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네. 일방적인 통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많죠. 방식이 네. 대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난 이제 이 회의, 이런 회의 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나
조직 전체에 있어서 또는 회사 전체에 있어서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직장에서의 회의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몇 년 전 조사가 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회의들을 한번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관이죠. 이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회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5점이에요. 50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성은 38점, 더 낮죠. 소통 수준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뭐 전달만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점수가 44점이에요. 그리고 성과 점수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51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뭐 아주 창의적이고 자유로웠다 이런 그런 단어들보다 상명하달, 강압적, 결론이 없음, 필요한 것 같지 않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90%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뭔가 좀 한국 사회에 대한 네네네. 일반적인 문화다 보니까 어쩔 네네.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단순 업무 점검과 뭐 정보 공유 목적인 건데 왜 굳이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30%가 넘고 상사가 발언을 이제 후배님 말씀처럼 독점했느냐는 물음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한 3회가 넘는 거의 4회 가까운 회의를 하는데 매번 평균 51분씩 회의를 한다. 굉장히 길게 회의를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뭐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텍스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언텍스트 시대로 가면서 이 회의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회의를 하고 영상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오프라인 회의에서 좀 더 잘하고 있던 문화가 반영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면대면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회의 때 이런 많은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할 점들이 개선된 상태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런 그 온라인 시대가 되고 언택트 시대가 될수록 어떤 분이 어느 정도의 발언을 했고 어떤 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인터랙션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에 얼만큼 자신이 만족감을 가지고 뭐 참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회의는 어떤 준비 또 어떤 식의 진행 이런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참석해야 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회의가 좋은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뭐 회의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날짜 먼저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의 첫걸음은 아니겠죠. 먼저 참석자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밑에 보시는 이런 순서들을 보면은 이거는 많은 또 회의와 관련된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회의 개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진행하는 책임자를 선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거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돼야 되는 그런 회의의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회의 참석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범위에 들어가는 참석자분들이 각각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회의에 예를 들어서 5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 5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가. 네, 이분은 예를 들면 재택근무 중이고 뭐 회사에 나오시고 계시고 이분은 뭐 출장 중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파악의 결과를 가지고 회의 방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 재택근무를 하시고 회사에 안 계시다. 그럼 당연히 온라인 회의를 해야겠죠. 재택근무의 순번이 회사에 나오시는 순번이다. 다들 다행스럽게. 그러면 오프라인 회의를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연락을 하는 거죠. 이제 회의 일정 언제가 제일 좋으신지 확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회의 준비, 개최 진행, 마무리, 결과 정리가 되겠죠. 네, 일단 회의를 누가 참석할지만 이렇게 추려도 회의의 네.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회의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네네. 회의에 앉아있으면 뭔가 네. 다 산만해지는 분위기고 맞습니다. 네. 뭔가를 물어봐도 막 손톱 보고 있고 막 이러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되려면 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또는 내가 있는 내 동아리 또는 우리의 모임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네. 자신이 꼭 필요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마음의 준비도 할 것이고 네.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증을 가지겠죠. 네,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어떤 준비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회의와 관련된 솔루션들인데요.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면 구글, 뭐 MS 이런 데서 왜 이런 회의와 관련된 솔루션에 집중을 하고 많이 또 비즈니스에 활용할까요? 바로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회의와 관련된 솔루션을 왜 준비하는지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회의 일정을 잡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석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내가 속한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조직의 또 기존의 일정도 있을 거고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의 조직원분들하고 어떻게 미리 얘기해놨던 또는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뭐 진행을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시던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의 회의 참석자분들이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 좀 하셔야 돼요. 이런 회의를 예를 들면 팀장님 밑에 어떤 분과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의 준비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톡방 또는 뭐 여러 가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내지는 유무선 연락망을 통해서 이제 회의명과 이제 회의 목적 그리고 회의 참석 대상, 회의 소요 시간 등을 이제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공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정을 잡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 일정을 드리고 그리고 안 되는 시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모두가 가능한 시간을 잡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셔도 이제 회의 일정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문자 또는 이제 톡의 어떤 내용, 뭐 메일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찾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이 각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다 있어요.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소속과 이제 뭐 이름을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이 회의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는 거, 그리고 어떤 일정에 이제 불가능한 분들은 뭐 얘기를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한 조직이 아니고 다른 조직에 계신 분을 초빙할 때 또는 그분한테 일정을 이제 물어볼 때 이제 감사의 의견을 표하는 법, 그 다음에 회의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답글을 언제까지 꼭 달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을 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인이 속한 어떤 그런 조직 또는 회사의 또 문화에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포멀한 이메일을 네. 써볼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좀 예의 있게 써봤다 하더라도 네. 막 교수님 네. 이런 경우니까 네, 이렇게 좀 나오는 거는 전 처음 봐가지고 네네.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네, 참고하십시오. 네, 네.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의 일정을 이제 확정을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시간은 안 돼.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가능한 시간들을 이제 추려서 확정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응답을 잘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실수가 이분은 응답이 없는 걸로 봐서 다 되시나 보다 이 시간들 아무 시간이나 다른 분들이 된다고 하는 시간으로 이분께 이제 전달해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답을 안 주시는 분한테도 꼭 유무선으로 줘봐야 돼요. 그래서 보내드린 메일이나 문자를 꼭 확인해 달라는 멘트나 또는 뭐 즉석에서 시간들을 알려드리고 안 되는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좋습니다. 나 그 메일 봤는데 내가 안 되는 시간을 깜빡하고 못 보냈네. 근데 이미 결정을 해버렸네. 나 그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기업 몇 곳에서 저한테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신 참석할 사람을 보낸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능화 사회 이런 얘기들이 많고 남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체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회의에 이제 초청하는 일들이 진행돼서 회의가 개최될 때는 그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어떤 분을 보낸다고 하면 그분이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분을 대신할 수 있는 확률적인 그런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분이 참석이 어렵다고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참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정을 힘들더라도 잡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 회의 중간에 좀 떠나야겠어, 그 시간까지는 내가 다 있기는 힘들고 중간쯤에 내가 나가야겠어, 그런 분이 계시면 또 힘들더라도 그분도 끝까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회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앞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의 장소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상 회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오프라인 회의를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한다면은 이 회의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을 한 후에 그 회의 시간에 쓸 수 있는 회의실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회의 소집을 이제 메일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회의 소집을 단톡방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회의를 소집할 때부터 리 참석할 수 있어요, 이런 의견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리로 달고, 회의 결과도 이제 답글로 이제 리로 달려지는 이런 그룹의 메일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서 리로 다는 것들이 결국은 회의 출발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 공식화되는 것, 이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메일에 들어가야 될 게 회의명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최종적인 회의명을 전달을 드려야 되고, 회의 목적과 회의 목표를 명확하게 또 써야 되고, 회의 일시와 소요 시간, 그 다음에 회의 장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를 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더 좋은 회의실, 또 좀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회의실을 선정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몇 층에 어느 부분, 또는 외부의 회의실이라면 약도까지 첨부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느 분이 참석하시든지 그 대상자 명단하고 참석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이게 중요하죠. 각 분들께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내용을 파일로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본인이 유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거나 앞부분에 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회의 참석하는 분들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주최 측은 왜 아무도 없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 대신 어느 분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의 장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3-4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회의실에 의자를 없애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를 갖다 놓는 회사가 있어요. 빨리 끝내라,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안 된다, 좀 더 인풋 대비 아웃풋, 시간을 짧게 어떤 회의의 성과는 크게, 이런 효율을 위해서 그러는 분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만큼은 일상, 회사의 다른 업무들에서 좀 벗어나서 이 회의에 좀 집중해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노하우, 경험들, 아이디어들, 이런 걸 다 좀 쏟아내 달라, 이런 의미로 정말 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편안한 의자, 네, 그리고 무슨 맛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 진짜 창의적인 생각, 자유롭게, 그리고 구두 신고 오고 이러지 말고 슬리퍼 신고 와도 좋으니까 포스트잇도 막 벽에 붙여가면서 자유롭게 우리 토론해보자, 이런 회의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실도 그런 분위기에 맞는 좀 더 편안한 곳, 아주 아이디어가 좀 샘솟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그렇게 해서 우리 4시간 반 동안 회의해보자, 이건 좀 너무하겠죠. 시간만큼은 잘 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옛날에 본 사례 중에는 네네. 플랭크를 하면서 회의를 네.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끝내자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의에 관련된 얘기를 쭉 이제 해봤는데, 이 회의 분위기 중에 최악은 어떤 거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되게 중요한 분들만 이제 참석하는 회의로 우리는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음번에 나 이 회의 안 올 거야, 너무 예를 들면 보람이 없어, 내가 온 보람이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가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오길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남부터 회의실에 모이는 그 시간부터 진심을 담은 인사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회의 참석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다 제가 아까 한 분 한 분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바쁜 프로젝트 중임에도 오셨고, 어떤 분들은 어떤 보고서를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 중에도 오셨고,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 중에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세 한탄이라고 썼는데, 뭐 이렇게 자기의 뭐 신세를 막 이렇게 한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꼭 도출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뭐 어떤 같은 입장이다 우리가. 그래서 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보자,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바쁨에도 오셨던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는 것을 좀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군불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의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좀 터놓고 그런 목적을 위한 군불대기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그 정도로 진행해서 막 농담이 너무 난무되는 그런 회의가 안 되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 참석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회의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스타트업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대방의 의견 무시하지 않기, 비난은 금지, 비평에는 감사. 이제 비난은 안 되죠. 비평은 근데 감사한 겁니다. 질문은 예의 있게 하고, 발언 시간은 꼭 지키고, 빵 터지는 유머에 감사, 너무 썰렁한 유머엔 벌금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붙여놓고 다들 한 번씩 보시게 함으로써, 또 본인들이 이제 발언하실 때 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은근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또 중요한 거는 답정너 회의는 아니다. 답정너가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따르기만 해라. 이런 회의가 된다면 참석하신 분들이 나가시면서 나 다음엔 그냥 나 메일로 받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회의 준비와 진행 스킬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꿀팁으로 상사분들에게 원픽 받는 D2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이었습니다. 엑서빌리티 신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